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선택 중 한국어 선택반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 러시아반이 폐지되고 한국어반이 더 개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21년간 살아온 한 한국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촉발된 한류 열풍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겨울 연가가 히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 한류 열풍은 그냥 열풍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일본의 1, 20세들의 일상생활 깊숙한 곳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21년 전 일본에 와 살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한류 콘텐츠의 공격이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일 한국 영사관 앞에 한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화제가 된 것은 최근 불고 있는 일본 내 한류 열풍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욕구는 코로나 기간 중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통해 시청한 한국 관련 컨텐츠의 영향이 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일본 넷플릭스 인기 탑 10을 보면 온통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예능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 드라마에 빠져든 일본 시청자들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매체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본에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40에서 60세에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세계를 석권하는 한류의 기세를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재팬라이프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일본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 또는 일본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일본 드라마는 왜 그렇게 질이 떨어질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을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드라마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일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본도 일본 애니메이터들의 대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계에서 점점 뒤처지게 될 겁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는 촬영도 세트도 현실감 있고 보고 나서는 굉장한 것을 봤다는 느낌이 든다.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해 대충 만든 게 보여서 별로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의 연기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정작 일본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인들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끌어와 질투를 하거나 자격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에 올라온 관련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재생수 집계를 해킹해서 가짜 인기를 만들어냈지만 이미 해킹이 통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차기작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기작이 될 수 있을까? 전작은 일단 한번 보긴 했는데 카이지의 재탕에 반전이 스토리 전반부부터 예상될 정도로 엉망이었다. 한국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을 보았는데 아마 이렇게 되겠지 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알기 쉬운 이야기였다. 끝까지 봤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되는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인 걸까? 반면 일본 TV는 다른 산업처럼 많이 침체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더 질이 떨어지다 보니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잘 나가는 한류 열풍에 대한 질투 어린 반응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런 것이 최근 일본 음식점들 사이에서 무조건 한식 간판을 내걸고 한류에 편승하려는 시도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류 중심가인 시노쿠보 식당에 가보면 한식이라 할 수 없는 국적 불문의 음식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식당임을 표방하면서도 입간판에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한식 레스토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표기된 입간판 사진을 자세히 보면 비빔면, 풀루코기, 초래기 등 도저히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잘못된 표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초래기는 겉절이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 제래기를 초래기로 잘못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보고 계신 음식들은 일본 시노쿠보 한식당에서 팔고 있는 새우 삼겹이라는 메뉴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들에 한식이라는 설명을 곁들여 한식인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새우에 삼겹살을 말아서 구워 먹는 음식.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굳이 한식이라고 이름 붙여 팔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지금 일본에서 한식이라는 이름만 붙여 팔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일본은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 상승까지 겹쳐 서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각박해졌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에 맞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일본도 제품 가격을 올려야 기업이 사는데 일본에서는 1엔만 올려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급기야 도쿄에서 저렴한 물건만 파는 100엔샵 9곳을 운영하는 프로디아는 매장 전부를 폐점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 도저히 100엔으로는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며 단돈 1엔도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기업이 일본에 보란듯 일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회사인 농심이 국내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일본에서만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7년 만에 물가 안정 목표치를 넘긴 상황입니다. 단돈 몇 엔만 올려도 난리인 일본에서, 그것도 라면의 종주국이라 자신하는 일본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신감은 실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농심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7,363억 원, 영업이익은 34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농심은 이 여세를 몰아 미국 시장에서 일본 라면을 누르고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국내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렌초 쿠카몬가에 제2공장의 문을 여는 준공식 장면입니다. 농심은 2005년 LA에 제1공장을 세운 후 17년 만에 두 번째 공장을 지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공장은 농심의 6번째 해외 공장입니다. 현재 농심은 미국 라면 시장 점유율 2위로 미국에서만 연간 총 8억 5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라면 시장 1위인 일본 라면을 꺾고 글로벌 라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현재 농심은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중남미 다른 나라의 라면 시장 개척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농심은 4년 후인 2025년에 미국 2개 공장 매출 목표를 약 1조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약 2배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인구 1억 3천만 명의 연간 라면 시장 규모가 4억 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이지만 현재 일본의 저가 라면이 시장 점유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라면이 어렵지 않게 일본 라면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인데요. 농심이 이처럼 미국에 2공장을 만들고 중남미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국내 라면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확보가 더욱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농심의 해외 매출은 2020년부터 이미 연간 1조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데 이 역시 한류 바람을 타고 라면과 짜파구리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 그리고 한국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엄청난 진격을 일본은 두려워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